완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1일 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오면 여야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엔 같이 차를 한 잔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차를 한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액션을 할 건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폴리피플 10월 전국 자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는 홍영식 한글리서치 소장님과 황장수 소장님, 그리고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저 김능구 대표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 이후에 국힘이 참패했죠. 17.15%.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 메시지를 내놓고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처음에 침묵을 하다가 네.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국민은 무조건 옳다. 네. 자기도 반성한다. 네. 민생으로 이념이 네. 아니라 민생으로 가겠다. 네. 어떻습니까? 그 진정성이 네. 좀 느껴졌습니까? 뭐 본인이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직 구청장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전직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천이 된 이유가 결국 용산의 뜻 아니냐, 그건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사실은 심판을 자처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입장을 필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국민은 늘 옳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과연 이것이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모든 언론의 기조였습니다. 여론의 변화 짚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명확한 여론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법 논쟁은 정치 논쟁이었거든요. 정치 논쟁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 두 번째 유권자의 판단, 요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사건이 한 보름 상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한 여론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5%에서 40% 사이, 30% 후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지금 보면 30에서 35% 이 상간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약 한 5%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게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일 때 5% 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30%대에서 5%가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할 때가 많았는데 이 이후에는 민주당의 우위로 나타나는 것이 주류입니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대고 상당히 불리해졌고, 지역으로 봐서 전 지역, 세대로 봐서도 거의 전 세대, 긍정보다는 부정이 다 높다는 거죠. 절대량도 30% 초반에 가니까 긍정보다도 부정이 거의 2배 또는 2배 이상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여론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결과가 강서구 직후에 보면은 아마 인사에 대고 인사를 내정하고서 후보를 뒤로 물린 게 아마 처음이었지 않았나요? 김영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지적된 게 소통이 불통이다,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격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체성 자체에 문제 있다. 한국의 보수라는 것은 솔직히 그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그 대중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수준의 서민 보수를 의식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윤 정권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위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번에 그 의대 부분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안 보는 게 진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못 가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리 늘려봤자 늘리면 딱 글로 갈 거거든요. 의대의 어떤 입시 방법에 대한 개편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공 뭐 의대라거나 더 나아가서 그 지방에서 필수 의료 인력 응급실이나 지방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줘서 가는 의대생을 육성하는 거. 과거에 그 로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을 없애면서 온갖 핑계를 댔잖아요. 근데 결국 로스쿨이라는 게 있는 집의 자식들이 변호사 되기 쉽게 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집의 자식들이 의사 되기 쉽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전부. 근데 이번에 보면 입시 개혁에서 외고의 그 특목고에 뭐 자사고에 각종 기준들을 그 등급을 갖다가 5개로 줄이고 해서 의대 가기 좋게 꽂혀놓고 이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득권층들이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식을 의대에 보내는 게 필생의 목표인데 그걸 갖다가 쉽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마치 대중적인 어떤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저는 위장했다. 야당이 자꾸 뭐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대, 공공의대 확충 이런 걸 언급하는데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고. 윤 정권이 지금 매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기득권 지향으로 가는 부분을 못 고칠 거라고 봅니다. 못 고칠 거다. 확고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라고. 가장 오만과 독선이 드러있는 부분이 일종의 뭐랄까요 윤석열식 갈라치기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그러니까 전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듯한 모습들.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 척결해야 될 이 적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저는 제1야당의 대표, 더 나아가서는 제2야당의 대표하고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고위당정회의에서 지금 여야 대표 간 그 지금 회담을 제의하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자 회담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했고 용산은 아예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갈라치기 못지않게 문제가 또 하나는 불통의 문제잖아요. 올해 초에 그 조선일보하고의 신년 인터뷰 말고는 국내 기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아요. 질문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게 소통입니까? 언론으로부터 국내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는 대통령은 그 어떤 소통도 저는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념보다 민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 떠나자마자 지금 이 국방부가 한 게 뭡니까? 육군사관학교가 한 게 뭡니까?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고 이혜영 선생 이 지금 공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대통령의 그러니까 진정성을 정말 좀 훼손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뭐 지금 정체성 말씀하셨지만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사실 이 지금 잘 썩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변화된 모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통합, 소통, 민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는 모습이 저는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변할 수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하고 두 번째는 변하는 방법을 제대로 짚어나갈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위기의식은 느끼는 것 같구나.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청취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지금 절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정치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의 어떤 대통령들보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그 자기 아버지 밑에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본 부분이 있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배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검사에서 바로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 지금 윤석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청청이 다 기득권 지향적인 속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득권 지향적이다는 거죠. 굉장히 기득권 지향적.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MB 정부가 광우병으로 2분기에 21%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전력조사로. 그랬다가 중도 실형이 진선 행보로 전환하면서 3년 차인 2009년 3분기에 31%, 4분기에 47%로 흔히 말해서 U자인 반등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광우병 사태 때 본인이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자기 반성의 모드가 실천으로 이어졌잖아요. 당시 그때 대선 비실장을 비롯해서 대폭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상당히 그랬고, 지금 또 이 본인이 또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 이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도 포기했습니다만, 물론 변형된 형태로 4대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들, 국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지금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될 때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1년 5개월 동안 행정 수반으로서의 총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총리가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연감 개별 장관들의 목소리, 개별 장관들이 눈에 띄는 사람 물론 한두 명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빼고, 원희룡 한동훈 빼고 사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지금 만기칠람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대폭적인 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는 변화의 폭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9월 초에 지금 국회에 보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세수가 지금 60조 펑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진 것이 R&D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잖아요. 지금 이 과학계 제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멘붕 상태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의 경제의 기초 체력하고 직결되어 있는 R&D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 기재진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아까 MBC의 그 유턴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보지 않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일종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1일 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하러 오면 여야 이 대표들하고 티타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 차를 한잔 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지나갔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엔 같이 차를 한잔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저는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진짜 통 크게, 아유 뭐 우리 취임하고 처음 이 차 한잔 하는 거지만 이걸 기회로 좀 잘해봅시다. 그런 모습을 한번 먼저 제안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답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일 날 과연 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사람을 같이 하는 티타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차를 한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액션을 할 건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네, 다음으로